여기서 중요한 건 이 트럼프가 지금 상대하는 거는 두 개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한 6조 6천억 달러 정도, 거의 일경이죠. 일경 가치의 주가 시가총액이 폭락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격, 공격, 공격. 나에게 실패란 없다. 나는 성공만 한다. 요즘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세계 경제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둔화 정도는 생각을 하겠지만 침체나 불황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증시 폭락 이후에 JP 모간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무려 1%포인트나 깎아버렸습니다. 4분기 0.3% 정도 성장을 예상할 정도로 지금 미국 경제 전반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여러분 많이 외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러노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고, 에론 머스크는 물론이고 JP 모간의 다이먼 회장까지, 그다음에 에이크만까지 다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특성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도 어택, 공격하라,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성공은 자신의 것이다, 오롯이 자신의 것이다. 이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트럼프가 한번 물면 쉽게 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읽어낼 때, 정책을 펼 때 오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나리오상으로는 가능하죠. 이번 관세 정책에서 트럼프가 발을 뺄 경우 난리가 나겠죠. 주식시장 하루 몇십 %포인트 막 올라버리겠죠. 두 번째는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은매기죽어 하면서 그냥 깨갱 해버리면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깨를 치켜 세우면서 그거 봐라, 내가 하는 대로 다 되잖아, 이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 소위 트럼프의 폭탄을 맞은 국가들이 트렌치를 파면서, 참호를 파면서 나름대로 블락을 형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번 내뿜은 관세를 쉽게 걷어들이지는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겠죠. 폭탄 던져놓고 자기는 말하라고 가가지고 파티 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프 대회도 참석을 하고, 그리고 각국 정상들이 와서 아련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헤셋 NEC, 그러니까 국가경제자문위원회죠, 백악관 헤셋 위원장 이야기는 50개국이 지금 대통령에게 전화 걸어서 협상하자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포츠 경기로 치면 일단 모멘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잡은 것 같다. 중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 일본 모두가 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모멘텀을 잡고 가는 것 같다라고 비춰지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내부 사정입니다. 미국 내부 사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노동시장은 나름대로 견조한데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과연 미국 GDP의 70%를 서포트를 하는 이 소비가 계속해서 지탱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왜냐 그러면 관세를 매기게 되면 결국 그 관세 부담은 미국 소비자가 지지 수출하는 기업들이 진다라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갖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미국이 멕시코나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소비 제품 50%에 해당하는 일반 미국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비 제품의 50%를 수입해 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대체제 찾기는 힘들다면 당분간은 오른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거 봐라. 내가 이렇게 강하게 때리니까 유가도 내리고 지금 다 내리고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면 석유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가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이런 다른 방향으로의 생각은 일단 하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직진이고 공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매김으로 해서 향후 노동시장, 미국의 소비 여력, 그 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효과를 볼 것인지에 대한 퀘스천이 남아 있는데, 문제는 주식시장하고 월가에서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기업이 먼저 죽고 미국 소비자들이 먼저 다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제가 아시아 시장 반응을 준비를 했는데, 관세 폭탄을 던지는 날 4에서 12%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4월 3일 날 마이너스 0.8, 그리고 4월 4일에는 마이너스 0.9%, 좀 어느 정도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4월 7일에 5.6% 떨어졌습니다. 중국이 마이너스 7.7%, 대만이 마이너스 9.7%, 홍콩이 마이너스 12.4%. 이게 한꺼번에 그냥 휴장했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청명일 연휴가 있었거든요. 음력으로. 연휴가 끝나자마자 한꺼번에 휴장 끝에 그냥 폭탄이 던져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미국의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두들겨 맞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둔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침체 또는 불황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예견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제 저들이 계량 경제학에서 쓰는 모델이 있거든요. CG 모델이라고 해서 그 Comprehensive General Equilibrium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모델이 있는데, 그걸로 분석해 보니까 글로벌 보편관세 10% 부과를 하면 2025년 경제 성장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입니다. IMF가 당초 3.3%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1.9%포인트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10%에다가 더해서 국가별 상호관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잖아요. 만약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50% 때리겠다. 그러면 104%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갈 경우에는 당초 전망치보다 마이너스 0.49%포인트 감소할 것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대 초반이나 2%대 후반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하방 리스크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VIX 지수를 본다 그랬죠. 공포지수. 얼마까지 갔냐 그러면 6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게 지금 46.3 정도 될 겁니다. 30을 넘으면 되게 시장이 공포를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46.7이다. 그 다음에 다우 산업지수나 S&P 모두 다 하락했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 나스닥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조금 반등한 상태였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채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트럼프가 지금 상대하는 거는 두 개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의 관점이겠죠. 내가 이렇게 지금 분란을 지기고 있으니 이 분란을 막으려고 하면 금리를 낮춰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리를 빨리 낮춰라. 그리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어떤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관세 효과에 더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제롬 파월 의장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은 경제 지표에 착실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과 향후 경제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 소비자 물가, 이런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만약에 관세 효과가 이제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나타나서 하반기에 본격화되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제가 볼 때는 3%는 쉽게 뛰어넘을 것 같거든요. 왜냐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0.5에서 0.8%포인트 오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 때리게 되면. 그러면 소비자 물가는 지금 2.6, 2.7 뭐 이렇다 그러면 3.2에서 3.5까지 오를 수가 있다. 이거는 뭐 평균적인 거지만 일반 가계의, 중산층 가계의 장바구니 물가, 특히 체감 물가는 4%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과연 공화당이 이거를 환영할지는 의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타겟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컨택하기를, 소통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리텔리에이션, 이렇게 보복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유럽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복 조치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 세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보복을 하거나 어피즈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기분을 맞춰준다는 표현이 맞겠죠. 어피즈먼트, 그 방법을 택하거나 할 건데, 지금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맞서려고 하는, 트럼프에 맞서려고 하는 국가는 보이지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한 3일 동안인가요? 이틀 만에 한 6조 6천억 달러 정도, 거의 일경이죠. 일경 가치의 주가 시가총액이 폭락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격, 공격, 공격. 나에게 실패란 없다. 나는 성공만 한다. 자, 이렇다 보니까 제가 월가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자체가 역시 어프렌티스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을 가르쳤던 칸의 그 멘토가 가르쳤던 그 정신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뒷걸음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빌 에크만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 그만 좀 싸우고 한 90일 동안만 휴전하자, 유예하자 이 말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유예를 하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협상 대화를 한번 해볼까?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일은 어린 반푼을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트럼프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이래놓고 이제 말하려고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바로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야, 이거 뭐 큰 문제도 아닌데 경기 침체 우려에 근거 한번 대봐. 근거 없잖아. 그리고 주식시장 회복할 거야. 지금이 좋은 기회야. 세일할 때 사.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가들 입장에서 황당하죠. 이제 이참에 일론 머스크와 일론 머스크 동생이 미국과 EU가 FTA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의 관세 정책은 너무 무리한 정책인 것 같다. 특히 40%를 생산하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가 자사주, 자신의 자산 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을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제 이 말은 조만간에 트럼프와 머스크는 결별할 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에게 뭐 이용당했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겠지만 트럼프의 목적에 충분히 활용된 머스크는 더치를 통해서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해고함으로 해서 트럼프는 면피를 하게 됐죠. 그건 머스크가 한 거고 나는 관계없고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머스크와 트럼프의 이별은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 같고,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텍사스주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내년도 11월 달 선거 망칠 일 있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세 정책의 발표를 하고 서명을 한 다음에 상원으로 넘어가서
그 안이 부결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원으로 넘어가가지고 통과가 되면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다.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관세 정책이 통과가 됐는데, 글쎄요, 이게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그냥 스케치라 그럴까요?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위스콘신 대법원 판사 선거, 그리고 플로리다에 있던 두 사람의 하원 의석 선거에서 어느 정도 표심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정리를 간단히 한번 해드리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견조하리라고 생각했던 미국 경제가 관세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닥쳐올 파도의 파고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고, 쓰나미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세계 경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상당히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공포지수는 지금 30을 훌쩍 뛰어넘어 버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겠죠. 예를 들면 모든 국가들이 트럼프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살려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는 아마 기꺼운 마음으로 대화합시다. 우린 충분히 대화할 수 있지 않겠소? 베트남 봐요. 0% 관세를 한다지 않소? 저렇게 나오면 나도 물러설 수밖에 없지 않소? 중국 보세요. 저렇게 뻣뻣하게 나오죠. 고개 쳐들죠. 저러면 내가 뭐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컸는데. 이렇게까지만 표현해도 괜찮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단어가 아주 자극적입니다. 속여왔다는 겁니다. 국제무역이론을 보시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서로 교역을 한다라고 할 때, B국가라는 나라도 이런 만년필을 생산할 수가 있지만 A라는 국가가 생산하는 만년필 가격이 훨씬 더 싸게 만들어지고 질은 비슷할 때는 당연히 A국가의 만년필이 B국가로 수출되게 되는 게 마련이고, 그러면 또 B국가가 만들어내는 다른 이런 종이 같은 것은 A국가가 또 수입해서 쓰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비교해 봤을 때 우위에 있는, 서로 조금 더 나은, 생산성이 나은, 수익이 많이 내는, 조금 더 내는 이런 상품을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이 만년필에 대한 수요가 종이 수요보다 많을 때는 A라는 국가의 수출이 더 많아지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어떤 하나의 균형점을 놓고 균형과 불균형의 그 상황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국제 무역 이론에도 맞지 않는, 또 미국이 속여왔다, 미국에게 거짓말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한국, 일본, 중국 같은 국가들을 자극을 한 그 배경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고 뭐라 그럴까요? 배드하다, 어글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관세율 아주 배드매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잘못된 계산법.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50% 할인해 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 잘못된 계산법, 그리고 잘못된 가설. 뒤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건 잘못된 가설입니다. 국가 간의 거래에 있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속여왔기 때문에 미국은 일방적으로 속임을 당했고 우리는 정직했는데 한국은 정직하지 않았다. 한미 FTA 할 때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표현을 하면 미국이 속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한미 FTA마저 이제 없던 일로 돼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힘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상대로 해서 이런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냐면 신뢰도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도 어떤 조약을 하거나 협정을 만들 때 믿어도 돼? 너 또 나중에 너한테 불리하면 바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불신이 생기게 되죠. 그 불신이라고 하는 건 동맹 외교, 동맹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설득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경고한다 그럴까? 타이른다 그럴까? 하는 사람이 JP 모간의 다이먼 회장입니다. 어떻게 타이르느냐? 당신이 지금 세금을 낮춰갖고 부자들한테 감세 정책을 쓰고 있는데
워렌 버핏 봐봐. 워렌 버핏한테 금융소득세 얼마 매겨? 17%. 근데 워렌 버핏의 비서한테 얼마 매겨? 소득세? 32%. 그러면 워렌 버핏이 돈을 많이 벌어, 비서가 돈을 많이 벌어. 이거 불합리하잖아. 그래서 버핏이 그랬잖아. 부자세 올리라고.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어? 한번 고민해봐. 이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이먼 회장이 트럼프에게 제안하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또 국가 지출을 줄여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야, 부자들 감소시켜 놓고 뭔 너무 재정 적자 타령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나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이먼 회장은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버블 터진다. 왜냐 그러면 매그니피센트 7 같은 경우에 400에서 500% 주가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2023년에 비해서 이거 너무 높다. 그래서 터지게 되면 이게 경기 불황이나 공황적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으로 말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향후에 뭐가 문제가 되죠? 이제 1분기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기 4월 말쯤 되면 1분기 기업 실적 나타나잖아요. 그럼 별 영향은 없겠죠. 왜? 아직까지 관세가 영향을 안 줬으니까. 근데 2분기 기업 실적을 예상을 할 때에 과연 어떤 코멘트가 애널리스트로부터 나올까? 이제 이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다이먼 회장의 그 판단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재정적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지금까지 성장을 하고 세계의 리더의 역할을 한 것은 달러화라고 하는 기축통화를 가지고서 정부가 되었건 민간이 되었건 소비를 늘려왔기 때문에 미국 시민도 그렇고 조금 자제하면서 쓰는 것을 배우지를 않았다 그럴까요? 표현이 좀 그렇다 그죠? 근데 하여튼 미국 정부도 그렇고, 왜냐하면 군비를 많이 지출했잖아요. 이라크 전쟁도 했고 많은 전쟁을 해오면 지금도 뭐 함대 항공모함이 20척이나 있는데 헬리콥터까지 포함하면 20척이나 있는데 이거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엄청난 재정적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 국채를 또 발행했죠. 코로나 때, 또 서프라임 때.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도 상당하단 말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부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냐, 외부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냐를 놓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외부에 있는 적들, 즉 무역수지 적자를 만들어내는 한중일 또는 EU 국가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속여온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아주 돌려서 다이먼 회장이 트럼프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리더는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느냐?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몇 번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미국이 초대를 해서 들었던 말. 즉 미국은 이미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서 또 연합국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통해 제일 강한 국가라는 게 증명이 되었으므로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겸손한 모습을 갖춤으로 해서 동맹의 리더 지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존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다이먼 회장이 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가 좀 귀담아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일국의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그렇게 지혜로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택 나는 실수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잘못하지 않는다. 나는 늘 성공한다. 이 세 가지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래 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